여러분, 지난 13화. 충격적이었죠? 지은호가 정체불명 인물에게 습격당하며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고, 이 지역은 자꾸만 은호 곁을 맴돌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돌발 고백까지, 세대 갈등, 사랑의 혼란, 그리고 보육원 기록 의혹까지 14화를 향한 폭풍의 전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 기록 진짜 내 거 맞아? 단 한 줄 메시지가 지은호의 휴대폰을 뒤흔들었는데요. 보육원 기록이라는 말이 들려온 순간 지은호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엄마 정순이가 떠올랐는데 늘 따뜻하던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지은호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지역은 새벽까지 연락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괜찮으면 오늘 출근길엔 내가 같이 가자. 평소 같으면 아니에요. 됐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을 지은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럼 카페 앞 골목까지만요 하고 수긍했죠. 지역은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비혼주의라 공언했는데요. 마음이 자꾸 이유 없이 들썩였고 그 들썩임이 은호의 상황과 절묘하게 겹칠수록 머리는 아닌데 몸이 먼저 움직이는 자신을 보게 되었거든요. 너 자꾸 신경 쓰이기만 하네. 어젯밤 내뱉고 말았던 그 말이 지역의 귓속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은호는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요. 어젯밤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미끄러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 문이 덜컥 열리더니 지역이 먼저 들어와 냉장고 문을 확인하고 CCTV에 불이 들어오는지까지 체크했죠. 어제 그놈들 목적이 단순 절도였을까요? 은호가 조심스레 묻자 지역은 짧게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동선을 아는 사람 냄새가 나요. 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니. 그럼 이 소문과도 연결될까요?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또 한 바퀴 돌았죠. 그 시각 이상철은 동네 공원에서 김장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돈이자 이제는 친구였죠. 상철은 어젯밤 잠을 설쳤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지혁이가 서울에서 그리 잘 나가나 보더라고요. 왜 말을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김장수는 조옥래와의 수다에서 얻은 지혜처럼 말했죠. 말을 아끼는 건 지키는 게 많아서지. 지키는 게 많다는 건 그만큼 나눠야 할 것도 많다는 뜻이네. 상철아. 상철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섭섭함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도 공원 벤치 옆에서 체스판을 펼치던 박진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우연한 한마디로 시작된 인사는 조금 엉뚱한 새 친구의 시작처럼 보였는데요. 상철은 처음으로 자신과 아주 다른 세계의 남자와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상철이라고 합니다. 난 진석이요. 얘기나 좀 합시다. 박성재는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번잡했는데요. 어제 이수빈이 한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 오빠 좋아해요. 깔끔하고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숨은 단호함이 성재를 놀라게 했죠. 성재는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단단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흔들리는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운전대 위에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고 회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고성희. 시간 돼요? 점심에 잠깐 봐요. 고성희의 이런 제안은 보통 사적인 얘기보다 거래의 냄새가 진했습니다. 성재는 딱딱하게 답을 붙였죠. 네, 점심에 뵙죠. 김다정은 이수빈을 데리고 아침을 차리면서 슬쩍 떠봤습니다. 수빈아, 너 요새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수빈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죠. 엄마, 나 어른이에요. 감정 선택도 책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선배 성재만 보이더라고요. 조옥래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맘 가는 대로 해. 대신 상처는 깔끔하게 감당해. 그게 예의지. 다정은 수빈의 손등에 조용히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자식 사랑은 지지와 경계 사이 어디쯤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 고성이가 제안한 자리는 호텔 라운지였는데요. 상석에 앉은 고성이의 웃음, 뒤 계산이 오늘은 특히 선명했습니다. 성재 씨, 회사도 집안도 선이 분명해서 좋아요. 근데 사람 일은 항상 선 하나 때문에 꼬여요. 이왕이면 좋은 선으로 묶어야죠. 성재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왔습니다. 이수빈 말씀이신가요?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아이 똑똑하고 계산도 빠르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더군요. 난 그 눈을 좋아해요. 게다가 당신 아버지 박진석 사장님과 이상철 씨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연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성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 사람을 연결이 아니라 감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고성이는 미묘하게 미소를 거두며 와인을 돌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감정으로 설득해봐요. 시간이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협상은 끝났고 불씨는 남았습니다. 오후. 카페에 젊은 남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은호는 어제의 기억 때문에 주문을 받는 손이 조금 떨렸는데요. 남자의 셔츠 포켓에서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로고는 어젯밤 골목에서 눈에 들어왔던 SUV의 키홀더에 달랑이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맞나? 아닐 수도 있지. 은호가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남자의 휴대폰 화면에 익명의 채팅 앱이 번쩍 떴습니다. 보육원 기록 오후 5시.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은호는 주문을 마친 뒤 직접 만든 머핀을 포장해 건네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회사 다니세요? 남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진성그룹 협력업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 박진석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이건 단정할 수 없었지만 단서가 한 개 생긴 건 분명했습니다. 지역은 퇴근 무렵 카페로 돌아와 은호의 표정이 어두운 걸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뭐 있었죠? 은호는 무심한 척 종이컵을 쌓으며 말했죠. 그냥 헛것을 본 것 같아서요. 지역은 더 캐묻지 않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빨대를 정리하는데 왼손과 오른손 사이로 미세한 온기가 스쳤습니다. 지역은 그 아주 작은 감각에 괜히 웃음이 났고 은호는 그 웃음에 괜히 서운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평온하게 웃지? 어젯밤은 나한테 아직 끝이 아닌데. 그때 메시지 알림음이 또 울렸습니다. 보육원 기록 너의 출처. 문장이 바뀌었는데 더 독했습니다. 밤. 정순이가 식당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며칠 전에 무리한 돈 요구 이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진 걸 아는지 모르는 척하는지 애매한 태도였는데요. 순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호야, 누나 힘들게 하지 마라. 지강호는 트레이를 억지로 들어올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엄만 누나만 보잖아. 나도 기회 한번 잡아보자고 하는 건데. 순이는 그 말에 목이 맸습니다. 기회는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잡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면 엄마는 매일 밤 미안해서 잠이 안 와. 그 말에 지강호는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지나가자 미련과 억울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몰래 휴대폰을 켰고 누군가와 연결된 익명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카페. 받았냐? 보낸 사람은 지라고만 표기돼 있었습니다. 지강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돌이키기 어려운 선을 건넜는지 곱씹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이상철은 공원에서 다시 박진석을 만났습니다. 둘은 어제보다 말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진석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나도 아들이 있어요. 아주 잘났어요. 근데 가끔은 아들 잘난 게 아버지를 외롭게도 하더라고.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말을 너무 안 해요. 그게 또 외롭더라고요.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진성그룹 들어보셨어요? 진석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세상에 그런 그룹이 한둘인가? 짧은 농담으로 흘렸지만 상철은 작은 파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우연은 내일의 우연을 예고하는 첫 장면처럼 보였고요.
오전 11시, 박영라가 작업실에서 이지환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영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제 엄마가 성재 오빠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이수빈 씨랑 무슨 연결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신경 쓰지 마. 네가 그 선에서 다칠까 봐 내가 걱정인 거지. 영라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빠 어젯밤 골목에서 수상한 차를 봤어요. 키홀더에 진성이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우연일까요? 지환은 그 자리에서 몸이 곧게 섰습니다. 어젯밤 지역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거 우연 아닐 수도 있어. 오늘 저녁에 같이 확인하자. 정오가 넘어갈 즈음 수빈은 회사 근처 카페로 성재를 불러냈습니다. 어제 일로 불편하셨죠? 근데 저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성재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빈 씨, 난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는 말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못해요. 미안해요. 내가 좀 정리가 필요해서요. 수빈은 그 말이 오히려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닫힌 문인데 그 뒤에 빛이 비치는 문. 그럼 정리하고 다시 말해주세요. 포기는 못하겠어요. 수빈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둘 사이의 오래된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이 한 사람 때문에 위태로워진다는 예감이 스르륵 밀려왔거든요. 오후 5시를 조금 앞두고 지은호는 카페 뒤편 분리수거장을 향했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여기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메시지는 짧게 떨어졌죠. 뒤쪽. 박스 더미 사이에서 누군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면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은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는데요. 손목이 먼저 봉투를 잡았습니다. 그때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 내려놓으시죠.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서류 뭉치가 흩어졌습니다. 그중 맨 위에 놓인 한 장. 보육원 자원봉사활동 기록 마이너스 지은호.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원봉사? 귓속에서 꽂혔던 단어가 부서지듯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상대가 주먹을 휘둘렀고 지역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상대는 달아났고 봉투는 여전히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누가 날 무너뜨리려 했던 건가요? 지역은 숨을 고르며 짧게 답했습니다. 누구인지는 곧 알겠습니다. 밤.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김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정아, 혹시 은호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다정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작년에 정순이 씨 식당이 힘들 때 은호가 주말마다 봉사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상철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기록이라고 흔들고 다니는 걸까? 둘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 단정할 순 없지만 권력과 정보를 다루는 손길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조웅래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사실보다 해석으로 다쳐. 사실이 맞는지부터 먼저 보자꾸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실이 얼마나 쉽게 무기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봤으니까요. 밤 10시. 박영라와 이지환은 골목 CCTV를 뒤졌습니다. SUV에 동선이 잡혔고 과속으로 빠지는 화면 속 번호판 일부 숫자가 확대되어 보였는데요. 지환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거 진성 계열 렌트카 쪽이야. 영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우리 집하고도 엮일 수 있어요. 지환은 단호하게 말했죠. 영라야, 너는 빠져. 이건 내가 지킬 일이야. 그러나 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나도 내 선을 지킬래요. 둘 사이의 차분한 동맹이 결의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낮에 혹시 진성 협력업체 사람을 만나셨어요? 진석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협력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굴 만났는지
그게 왜 궁금할까? 성재는 조용히 CCTV 캡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우리 회사명의 SUV가 포착됐어요. 우연일 수 있죠. 근데 그 시간, 그 장소가 은호가 위협당했던 자리였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진석의 눈빛이 잠깐 결을 바꿨습니다. 성재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직 의심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먼저 물어보러 온 거예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제가 뭘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이 닫히고 정적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지, 내용은 단 한 줄. 다음은 내 차례. 누군가의 손이 여전히 줄을 당기고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줄 끝에 누구가 서 있는지는 아직 열어두겠습니다. 여기서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